네, 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텍 아미랩의 학생 하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엘리어스 프리게인이라고 해서 앞서서 스타일 겐이나 스타일 겐2, 그 앞에는 PG 겐등 겐 계열에 있어서 많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냈던 캐러스가 저술한 논문입니다. 지금 유립스 언더 리뷰에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네, 목차가 좀 있네요. 목차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겐 모델의 전신인 스타일 겐2와 비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엘리어싱을 일으키는 게 뭐고 엘리어싱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랑 그리고 실제로 메소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실험과 결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요. 왼쪽이 스타일 겐2고 이게 잘 안 보시네. 이게 좀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보고 차이점을 들 수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수염이 좀 부자연스럽죠. 왼쪽에 뭔가 좀 입이랑 네. 입 주변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 그쵸. 오른쪽은 수염 같은 게 좀 붕 떠 있는 느낌? 네. 3D 지오메트리가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염과 같은 구체적인 텍스처가 붕 떠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이미지 특정한 코디네이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많은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를 두고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어떤 오브젝트의 3D 지오메트리든 아니면은 어떤 구조적인 관계에 의해서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야 될 텍스처가 마치 이미지 어느 특정 구역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장은 사실 결론이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어싱을 말하기 전에 그 텍스처 스티킹은 뭐가 초래하느냐 했을 때 저자들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미지 보더 아니면은 펄픽셀 노이즈 인풋, 포지셔널 엔코딩, 엘리어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펄픽셀 노이즈 같은 거는 픽셀당 추가되는 노이즈여가지고 이 픽셀 그러니까 텍스처가 포지션 엔코딩 얘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포지션 엔코딩 같은 경우에 텍스처가 어떤 이미지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마지막 단까지 남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처가 거기에 붙어 있겠죠. 근데 연구진은 엘리어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고 이런 엘리어싱 문제가 겐 학습에 있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어싱을 뭐가 초래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잡은 거는 이 업샘플링 필터가 아이디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고 두 번째는 렐로와 같은 논리니어리티 펑션을 통과할 때 거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트워크가 엘리어싱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약간만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를 증폭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엘리어싱 현상이 스케일이 이제 커가면서 계속 합쳐지게 되고 그 합쳐지면서 어떤 스크린 코디네이트의 텍스처가 붙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홍 색깔이 true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가 충분히 좋지 못하면은 저렇게 실제와 다른 펑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약간 정말 이론으로 돌아가서 나이키스 샘플링 티어럼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네트워크를 다시 디자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펑션들이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충분한 프리퀀시를 보장하지 못하는 펑션이니까 이 펑션이 충분히 큰 프리퀀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퀴베리언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그 고양이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 F라는 오퍼레이션은 똑같이 캐시라는 결과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퀴베리언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내보내는 오퍼레이션 F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보를 내면 안 되고요. 그건 인베리언트 한 거고 같은 등변 정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이미지 상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F 오퍼레이션을 하고 다시 트랜슬레이션을 하던가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연구진은 지금 디스크릿 그리드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네트워크 디자인을 컨티뉴어스 도메인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디자인은 컨티뉴어스 디자인이 아니지만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컨버트 하는 거를 가정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설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디디스트리뷰션이 디스크릿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런 그리드로 존재를 하는데 아이디얼하게는 이런 그리드로부터 컨티뉴어스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요 파이 s가 싱크 펑션인데 그 싱크 펑션과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인터폴레이션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디레콤 펑션인데 쉽게 얘기하면 임펄스 트레인인데 요거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던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이 위에 보시면 파이가 싱크 펑션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디멘전이라서 그렇고 밑에도 정의는 비슷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F라는 거를 했을 때 컨티뉴어스 도메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디스크릿 도메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두 개의 이 식을 통해서 관계를 보고 그리고 엘리엇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퀴베리언스라는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 보이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떠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과 오퍼레이션 F가 교환 법칙을 성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4가지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수식을 전개를 했을 때 위에가 디스크릿 그리드 상에서의 표현이고 아래가 컨티뉴어스 도메인 상에서의 표현이 되는데 완전히 아이덴티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퀴버리언스가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듯이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정보가 새로운 프리퀀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수식 문제는 했나요? 수식 파이어부터 네 파이는 싱크 펑션이 되고 설명했나요? 네, 그 앞에 정의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짧게 설명드리면은 요거의 디렉폼 펑션이 되고 네, 파이가 싱크 펑션이 되고 K가 여기에서는 디스크릿에서 정의된 커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다음에 업샘플링을 봤을 때 업샘플링도 문제가 없다. 컨티뉴어스 시그널 상에서 업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똑같은 게 나오고, 디스크릿 상에서 업샘플링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다운 샘플링이었는데 수식에서 그 다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LPF를 정의했습니다. LPF가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하게 존재를 할 때 수식을 전개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F라는 오퍼레이션이 이 다운 샘플링이 교환 법칙은 만족한다. 그런데 그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 지금 이 싱크 펑션이 XY 2D 그리드상에서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필터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했던 그 2D 그리드에서의 싱크 펑션으로는 로테이션 이퀴베리언스가 만족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 논리니어리티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명쾌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한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지금 그 디스크릿 상에서의 이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컨티뉴어스 시그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업샘플링 했다가 논리니어리티를 주고 다시 다운샘플링 하는 걸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자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내용 다시 한번. 네. 네, 그 논리니어리티 오퍼레이션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논리니어티 펑션을 통과했을 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프리퀀시 인포메이션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이 레이어를 통과할 때, 이 오퍼레이션을 통과할 때 아웃풋상에서 표현될 수가 없다면은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프리퀀시 정보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LPF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 됐습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전에 컨티뉴어스 시그널 그 과정에서 LPF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컨티뉴어스 시그널 형태로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수식적 표현상에서. 그런데 이 이론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컨티뉴어스 시그널로 만드는 대신에 업샘플링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자. 그렇게 해서 논리니어리티 펑션을 통과시켜서 다시 다운샘플링을 하자. 여기서 말하는 다운샘플링이 이제 LPF를 통과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프리퀀시가 인트로듀스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밑에 하이프리퀀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요? 네, 하이프리퀀시가 만들어진 부분이 네,
네, 여기 이 논리니어티 펑션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건데 그 통과할 때 인풋이 되는 게 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그 컨티뉴어스 시그널 스몰 z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만들어서 논리니어티를 통과시켜서 LPF를 통과하는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근데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지금 정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디스크릿상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계속 할 건데 그 디스크릿상에서의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과정이 컨티뉴어스 시그널로 그 관계로 봤을 때 프리퀀시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컨티뉴어스 시그널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업샘플링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걸 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던 거를 바탕으로 오른쪽과 같은 모델을 제안했는데 그 스타일 겐 2에서 수정을 해서 만든 게 엘리어스 프리 겐이기 때문에 스타일 겐 2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 겐 2에서는 어떤 레이턴트 Z로부터 레이턴트 코드 W를 만들어내는 매핑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낸 레이턴트 W가 이렇게 각 레이어 중간 단으로 들어가서 컨볼루션을 모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W가 스타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세시스 네트워크 G가 있습니다. 이 G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4x4x 512짜리 콘스턴트 G0에서 시작을 해서 레이어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들은 각각 컨볼루션이 있고 논리니어리티가 있고 또 업샘플링이 있고 펄픽셀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볼루션이 있고 이 노이즈가 첨가가 되고요. 업샘플링도 있고 논리니어리티가 아마 그 노이즈가 추가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없네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스타일 겐에서 스타일 겐 2로 넘어오면서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스타일 겐 2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약간 기억을 하고 엘리어스 프리겐에서 뭘 바꾸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퀴베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트릭을 제안했는데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PSNR 그 정의가 있거든요. 이때 I가 레퍼런스면은 K가 노이지한 어프로치메이션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된 걸 얘기하고요 보통. 그래서 PSNR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 정의를 차용해서 이퀴베리언스 PSNR을 측정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 덩이 저 위에서의 I와 K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퀴베리언스가 만족을 하려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과 오퍼레이션이 교환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게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텀입니다. 여기에서 G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B부터 R까지 많은 그 어블리에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 각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효과가 어떠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의 픽처인데 아까 스타일 겐2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4x4x 512짜리 콘스턴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대신
뿌리의 피처 매핑 펑션을 통과시켜서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그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임의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뿌리의 텀에 의해서, 뿌리의 시리즈 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이 왼쪽은 콘스탄트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프리퀀시를 가진 디스트리뷰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 피처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니셜 피처를 바꿨을 때 FID가 약간 낮아졌고, 그리고 이 프리 피처를 정의함으로써 이퀴비리언스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퀴비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란 제너레이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프리 피처 매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펄픽셀 노이즈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메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뺐다고 했습니다. 이거 뺐을 때 효과도 여기 나와 있고, 이퀴비리언스에서의 이득은 별로 없지만 FID에서 약간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아까 Z에서 W 가는 매핑 네트워크 있었는데 그걸 개수를 그냥 줄였고,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줄였고, 스타일 겐2에서 추가됐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그냥 없앴습니다. 그리고 스픽 커넥션도 아까 추가됐던 것을 그냥 없앴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레디언트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효과를 약간 상실하더라도 좀 더 심플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컨볼루션 하기 전에 더해주기만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텀들이 다 FID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FID 스코어 상에서는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샘플링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업샘플링이 원래 바이리니어 업샘플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에 가까운 어떤 어프로치메이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얼한 필터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카이저 APF라는 걸 사용했고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윈도잉을 더함으로써 아이디얼 필터는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펄스 펑션 리스폰스가 인피니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윈도잉을 걸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니어리티 펑션 앞뒤로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을 넣음으로써 아까 그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약간 모사했고요.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샘플링하고 논리니어리티 통과시키고 다운샘플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크리티컬 샘플링이라는 게 어떤 LPF는 컷오프를 정할 때 밴드 리밋과 일치하게 하면은 아이디어라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엘리어싱에 조금 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에 약간 마진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마진을 남기는 게 G1이었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컷오프 프리퀀시 밖으로 감쇄가 완전히 0이 아니라 감쇄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결국엔 나중에 엘리어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마진을 남겨서 이런 효과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뿌리의 피처 앞에 이제 어파인 레이어 하나 추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어테뉴에이션 감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거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플렉서블 레이어라고 했고 여기까지 적용됐을 때가 엘리어스 프리 T라는 모델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개의 모델을 제안했거든요. 엘리어스 프리 T랑 엘리어스 프리 R. 그래서 엘리어스 프리 T에 왔을 때는 FID 스코어도 좋을 뿐더러 이 이퀴비리언스, 트랜슬레이션 스코어가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퀴비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디얼리 시메트릭한 펑션을 필터로 사용해야 이 이퀴비리언스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징크 베이스로 다른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스 프리 T랑 R은 아예 다른 모델입니다. 이러한 펑션을 얘기하고 이러한 필터.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타일 겐투랑 비교한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좀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이 렐루 앞뒤로 붙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페리먼트를 보시면은 스타일 겐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픽처 스티킹 효과가 보입니다. 좀 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텍스처가 거의 임시 코디네이션이 고정되어 있고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렇게 풍경에 대한 레이턴트 워킹 영상에서도 너무 끊겨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는 거의 가만히 있고 주변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죠. 왼쪽이요? 네, 오른쪽은 그런 효과도 크게 보입니다. 이게 네 이런 트랜슬레이션 움직임에 대해서 유지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레퍼런스 논문은 뭐예요? 이거는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결과하고 연관있는 거 맞죠? 네,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논문에서 포즈, 카메라 포즈 얘기하는 거 텍스처가 네? 보면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이나믹 카메라 있다. 이거 일단 그래서 그 픽처가 유지된다는 거를 좀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가 스타일 겐 2인데 사실 이게 이 라인이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텍스처가 이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예 거의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시간 축으로 이동했을 때. 반면에 여기에서는 텍스처가 실제로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스타일 겐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매그니튜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어스 프리 T나 엘리어스 프리 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은 페이즈 정보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3D 혹은 마치 UV맵 같은 그런 정보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당연히 넣어준 적은 없거든요. 넣어준 적은 없지만
그런 정보가 학습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실험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이 연구는 비디오 임팩트가 제일 큰 논문이라서 데이터셋에 대한 몇 가지 실험들은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엘리어싱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많이 해결한 것 같은 겐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컨트리뷰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퀴베리언스 매트릭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태스크를 할 때 비교할 수 있게 한 것도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리즈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리즈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논문이 한두 발자국 나가는데 여기서는 한 6, 7발자국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발자국마다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연구할 때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굳이 스타일 겐2 모델이 아니어도 다른 모델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 많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게 컨트리뷰션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안에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저자들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페이크 비디오 만들기 딱 좋은 모델이다, 우리 모델이. 그게 우려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려면은 모델이 이제 그 페이크를 만들기 어렵게 뭔가 워터마크를 좀 더 잘 설계해서 넣는 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서 디스커션으로 했던 얘기는, 여기서 지금 제너레이터 아키텍처만 바꿨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예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비슷한 거를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학습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건드려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겐2에서 만들었던 레귤라이제이션 그런 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 모델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스타일 겐에서 원래 아티팩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편의상 다 없애버렸는데, 요거를 살리면서도 엘리어싱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그 톤 매핑하기 전에 안티 엘리어싱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스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비교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추후 연구를 한다면은 이거는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제너레이션에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오브젝트의 텍스처 같은 것들이 마치 UV 맵이나 3D 구조가 엔코딩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연구진들이 PG 겐부터 시작해서 이 오는 과정이 크게 봤을 때도 항상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잘 디파인하고 그 중간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좀 참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시리즈로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미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엘리어싱이 일어나는 게 이제 샘플링 레이시 그 프리퀀시를 표현하기에 좀 부족하면은 이제 엘리어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스타일 겐에서 각각 어떤 파트인 건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네. 지금 맥북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는 엘리어싱이 겐에서는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 텍스처 스티킹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로 대강 설명을 드리면은 샘플링 하는 부분이 특히 업샘플링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엘리어싱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샘플링을 하기 전에 그 데이터에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없는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담겨 있으면은 그게 엘리어싱이 일어나는 게 그 문제고요. 이게. 그리고 저도 이제 논문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날리는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목적이 헷갈렸었는데, 다시 되짚어 보면은 하이 프리퀀시를 날리는 거는 샘플링 하기 전에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샘플링 할 때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인포메이션이 로스되지 않도록 높은 프리퀀시 정보를 미리 쳐내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일단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하이 프리퀀시를 쳐버려서 기존의 샘플링 레이트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일단은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원래 중간에 소실하는 것도 원래 문제였었는데, 중간에 필터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게 프리퀀시 정보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를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그 LPF 효과를 넣은 거는 샘플링 할 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그 샘플링 하기 전에 내가 샘플링 할 수 없는 그런 프리퀀시 정보가, 하이 프리퀀시가 남아 있으면은 그게 다 어떤 로우 프리퀀시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샘플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건 다 정보가 로스되고 잘못된 정보가 돼서, 그래서 미리 하이 프리퀀시는 쳐내고 샘플링을 해야 내가 다룰 수 있는 그 샘플링 레이트 범위 안에 정보만 샘플을 하게 돼서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엘리어싱 때문에 내가 나라고 했었는데, 근데 EP 베리언스만 하면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EP 베리언스 하면은 이제 텍스터가 커뮤니티 아무것도 막 해서 그거를 이제 또 스트럭처로 이제 네. EP 베리언스 하게. 네. 그래서 저는 보다 보니까 그 엘리어싱을 고려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사실 그 이퀴 베리언스를 고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추가했을 때 거기에다가 엘리어싱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 약간 아키텍처를 조정한 부분들, 그게 추가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제 생각엔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처음에 이퀴베리언스를 고려해서 계속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 프리퀀시 상에서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쇄폭이 충분히 커야 되는데, 그게 감쇄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퀴베리언스도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먼저 보고 엘리어싱도 잡아야겠다고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아키텍처 말고 로스로 이제 다시 줄수 있는 네네. 아, 그것도 생각해볼 만한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답은 사실 있거든요. 답은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사실 이퀴베리언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원래 만족이 되거든요. 이퀴베리언스라는 거는 사실 다른 레이턴트 영상이든 뭐든 보면은 큰 코얼스 단계에서 오브젝트 단계에서 그 스트럭처가 이동하는 거는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만족을 못하는 거는 텍스처는 이상하게 같이 안 움직이고 이미지 코디네이션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니까. 근데 텍스처는 비교적 하이 프리퀀시에 속하니까 이 하이 프리퀀시가 엘리어싱 되고 있다는 접근에서 이걸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 로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로스가 있더라도 기존 제너레이터가 어차피 하이 프리퀀시 엘리어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로스를 그렇게 때려박아도 텍스처는 계속 스티킹 된 상태로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그 캐파 자체를 바꿔야겠다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포인트가 약간 많긴 한데 네. 그 뭐야 약간 대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리를 하면요. 그 지금 예를 들어 스트리밍할 때 로스를 주면은 그렇게 엘리어싱이 나거나 이퀴밸런스가 만족 못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라이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 만족을 했어. 근데 데이터가 바뀌어서 테스트 타임에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아키텍처가 애초에 그런 이퀴밸런스가 강제로 엔포싱 되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또 막 얘기한 대로 네. 또 뭐 그런 하이프리퀀시가 생성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막아지려면 아키텍처 자체가 컨스트레인트가 엔포싱 되는 아키텍처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드 컨스트레인트냐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냐 고치는 거.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는 사실상 컨스트레인트가 아닌데 네. 페널티를 하는 건데 그게 경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스트릭트한 게 그걸 만족하기에는 못 만들거든요. 그게 뉴럴네트워크의 단점이에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면서 생성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면서 인프런스 하는 거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키텍처에 쓸 수 있는 레이어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이 레고 블럭 모양과 레고 블럭 모양이 있지만 그 레고 블럭들은 생각보다 한정돼 있는 거죠. 컨볼루션이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아니면 뭐가 있어요. 셔플도 있고 여러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런 애들로 우리가 원하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설계하면 로스로 패널라이즈를 아무래도 되는 거고 그게 설계가 안 될 때는 로스로라도 패널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포시네이트하게라도 다르게끔 만들면 좋지. 근데 항상 그런 테스트 타임에 그 이퀴버런스를 패널티로 앵커리지를 해줬는데 그 테스트 타임에 항상 개런티가 되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초에 아키텍처 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저도 약간 이게 궁금했던 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어설프게 단어는 없는데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넣으면은 하이 프리퀀시가 새로 생성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생성된다고 아까 했는데 네.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그러면 안 생성돼요. 아까 컨티뉴어스 도메인 얘기만 있어서 디스크리트하고 링크가 어떻게 되는지 저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디스크리트 얘기를 할 때 컨티뉴어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컨티뉴어스 얘기를 하고 컨티뉴어스를 디스크리트로 디렉 데이터랑 컨버전해서 여기서 컨버전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엘리먼트가 이제 하지만 그냥 사이드 했던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파가 있는데 그걸 렐루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사인파가 아니고 반 사인파가 되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하이 프리퀀시가 있게 되는데 원래 그런 거를 이제 여자들은 막 그런 논리니어티 통장을 통과시킬 때 갑자기 끊기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변하면 하이 프리퀀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근데 그거는 컨티뉴어스 도메인이든 디스크리트는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디스크리트 설명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를 컨티뉴어스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시 디스크리트 도메인으로 보내는 그러한 방식을 설명을 그러니까 다른 설명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 컨시스턴트를 위해서 컨시너스 도메인을 일부러 도입했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말한 흐름을 보니까 컨시너스와 디스크리트를 비교하는 설명을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딱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트를 컨티뉴어스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컨티뉴어스일 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그런 하이프리퀀시를 뭔가 생성하는 약간 그런 이펙트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디스크리트에서는 안 그러니 약간 차별성 같은 거가 뭔가 설명되는 구조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애초에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에 상관없이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그냥 하이프리퀀시 인트로듀스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설명이 그렇게 되냐고 저는 필수는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네, 뭔가 컨티뉴어스에서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디스크리트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스크릿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약간 디자인 느낌이 컨티뉴어스에서 먼저 디자인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분석 가능하고 프리퀀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컨티뉴어스에서 식을 쓴 다음에 아까 정의한 대로 옮겨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이 그냥 하나의 방식이지. 네. 그게 다른 건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리고 그거는 일단 설명의 차이인 것 같다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아키텍처 보니까 3x3짜리 있고 1x1짜리 있고 이게 5화로 돼 있는데 네. 아까 1x1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3x3짜리를 왜 쓰는 거예요? 그 1x1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얼 그 로테이션 만족할 때는 반드시 1x1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x3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네, 1x1 컨볼루션은 레이디얼리 시메트릭 하잖아요. 근데 3x3은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로테이션 이퀴베리언스는 만족할 수 없다. 3x3으로는. 그래서 1x1을 써야 되고 트랜슬레이션만 만족할 때는 3x3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두 가지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퀄리테이티브 결과들을 보여줬을 때, 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이퀴버런스만 해결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해결한 로테이션 버전? 그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둘 중에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적혀 있는 거는 트랜슬레이션이었고 안 적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트랜슬레이션으로 가정하고 봤던 게 논문에서 그 로테이션 모델의 불안정성을 좀 언급하거든요. 로테이션 모델이 데이터셋의 분포에 따라서는 잘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무슨 연구할지 모르지만 적용할 때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먼저 써라. 사실 그 프로젝트 페이지 보면 로테이션 결과들이 있거든요. 돌리면서 보는 거. 네네, 그것도. 그거를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 마치 UV맵 코디네이트처럼 나오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안 보여줘서 그거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레이컨트로 사람의 그 얼굴에 코디네이트 같은 거, 그 서브젝트마다의 코디네이트를 인퍼런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빨간색하고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정보가 컬러별로 나오는 거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의학이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분석은 따로 안 했거든요. 어떻게 전 모릅니다. 안 찾아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코드 자체에서 픽스든 스페셜 랜덤 코드를 그냥 저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톡스 정보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얘는 뭔가 중간에 그런 코디네이트 정보를 굉장히 파인그레인하게 잡고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코디네이트 정보가 약간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 움직이면은 그런 얼굴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예를 들어서 입꼬리를 좀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게 되는지 뭐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여줬으면 좋았을 이해가 안 가서 물었는데
로페스 필터를 쓰는데 아까 전에 남현우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논리니어리티를 뭐 렐루 같은 데서 했을 때 뭐 사인이 뭐 이제 양수값만 남으니까 그런 데서 하이 프리퀀시가 남는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이 프리퀀시 문제가 왜 좀 생겨서 로페스 필터까지 쓰는 이유를 좀 보충 설명을 받고 싶은데 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논리니어리티 통과해서 하이 프리퀀시가 생성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질문인가요? 네, 그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링 만약에 아까 그 사인 파이 A만 하더라도 샘플링 레이트가 원래 샘플링 레이트대로 하면요 더 쓸 건 없죠. 카메라 뭔데요? 네네. 별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있는데 예를 통과해서 이렇게 됐다. 하이 프리퀀시가 생성된 거예요. 이렇게 세개 시키는데 아예 정보가 다 죽거든요. 그냥 진짜 콘스탄트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0이 주고로 바뀐 거죠. 프리퀀시가 뭐 6K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정보가 섞여 있으면은 다 안 좋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뭐 다른 파형이랑 같이 섞여 있었다고 치고 합성돼서 근데 그게 다 치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하이프리퀀시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정보가 무게지니까 이 부분은 미리 빼버리고 다른 파형만 남겨서 샘플링을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로페스 필터로 인해서 없어지는 지금 점 찍으신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네요. 이거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네, 로페스 필터가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많이 없애려면 없애는 컷오프 프리퀀시를 내가 실제로 없애고 싶은 지점에 비해서 더 낮게 잡아야 최대한 많은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감쇄시킬 수가 있어요. 알 것 같습니다. 그 로페스 필터 설계는 어때요? 커브 필터 정리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네, 들어갑니다. 네, 그거를 얘네가 많이 실험을 해보면서 가장 이 감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일어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이러키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프리퀀시가 높아지니까 제너레이션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컷오프 프리퀀시가 갑니다. 근데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자체가 뭐랄까 모노토니시티하고 그다음에 컨티뉴이티 이 스무드니스 이런 측면에서 그거하고 하이 프리퀀시를 인트로듀스 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에마다 프리퀀시 특성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좋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모델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BPL로나 렐로는 클리핑이 들어가니까 너무 시간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네. 근데 약간 CG 컨스턴트가 좀 되게 작은 애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더 좋은 애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단 논문에서는 니키렐루를 가정하고 있을 거예요. 트랜스레이션 이퀄밸런스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은 원래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그래픽스에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게 가우시안하고 피터링에서 리액션 네. 이펙트 없애주고서는 서브샘플링 하는 식으로 다운샘플링 하자. 또 업샘플링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자. 네. 는 기본적인 거였고. 네. 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막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엔 논리닝 액티베이션이 가장 메인 포인트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네. 맞나요? 또 다른 게 뭐 있나? 지금 샘플링,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말고 논리닝 액티베이션. 네, 또 있나요? 맞습니다. 거의 세 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럼 논리닝 액티베이션 쪽을 사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보면은 막 쉽게 설계가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말 그대로 논리니어리티라서 어떤 신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 정보가 생성되는 양상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실험적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처음에 업데이트해서 시크성을 인정하고 컨트롤해서 내려준 거 아닌가요? 스킴이 뭐 업샘플링해서 싱크 펑션을 이제 좀 스텝을 좀 잡아가지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적용한 다음에 컨볼루션 하고 렐루 통과하고 컨볼루션인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변경된 게. 일단 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업샘플하고 렐루 통과하고 뭐 크롭해서 다시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임펄스 펑션을 좀 통과를 해가지고 페이스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벌피터 같은 거를 적용을 하는데 그 학습적인 소벨피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레프렌테이션이 페이스 형태를 띈다고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논문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던 부분이 이제 페이스 관련한 필터랑 역할이 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스티어러블 필터도 사용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어펜딕스 서플리멘터리에 짧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득이 컸냐면은 컴퓨테이션 코스트에서 이득이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어러블 필터였으면은 그 실제로 돌리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그쵸. 많이 나서 그래서 그 분석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좀 런어블한 페이스 필터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이 사람들 텍스트 스피킹 어떻게 발견했는지 원래 이런 단어가 있던 거 원래 단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 그 논문에서 더 개선할 점을 찾다가 발견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저는 스타일 겐2 예전에 비디오 보면서 텍스처 스티킹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잘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그룹에서 계속 이걸 해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저거만 보고 있어. 이 비디오 다음에 뭐 비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비디오를 하려는데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아마도 다음 논문은 비디오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의도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좀 두서없었는데 길게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